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것이 진달래하고 개나리죠. 진달래하고 개나리인데 그 개나리보다가도 꽃이 더 먼저 이렇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요거 개나리와 똑같이 노란색으로 피는데 요 꽃을 우리들은 희열이라고 합니다. 요 희열이는 무슨 영어 이름 같지만은 사실은 요 코리아나라고 해서 우리나라 토종입니다. 코리아나 토종인데 요 희열이는 또 이렇게 도사물나무하고 꽃이 아주 너무나 비슷합니다. 꽃도 비슷하고 나무의 모양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도사물나무하고 희열이는 참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이 희열이는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꽃차례에 있는 이 꽃대에서 이 꽃대에 털이 없다. 이 꽃대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희열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도사물나무는 그 꽃대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꽃대를 보지 않으면은 꽃이 피었을 때 두 나무는 거의 구별을 못한다. 그래서 도사물나무는 희열이는 꽃대에 털이 없고 도사물나무는 꽃대에 털이 있다. 그런데 이 도사물나무나 희열이와 달리 요 드문 희열이라고 있습니다. 요 드문 희열이는 보면은 꽃이 좀 더 많이 다닥다닥 피어 있는데 요 꽃의 모양이 보면은 요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꽃차례의 길이가 아주 짧다 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요거 꽃이 좀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요 드문 희열이를 좀희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좀스럽게 생긴 꽃이 작은 것이 드문 희열이, 그 다음에 희열이는 털이 없는 거, 그리고 도사물나무는 여기에 이 부분에 털이 많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세 나무 쉽게 구별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봄이 오면은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꽃 중에 하나인 희열이. 이름도 참 독특하죠. 희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 우리나라의 고유한 희열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희열이하고 아주 비슷한 꽃이 바로 도사물나무가 있는데, 희열이와 도사물나무는 정말 비슷해서 사람들이 거의 구별을 못하죠. 거기에 더해서 드문희열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문희열이까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오늘 희열이하고 도사물나무하고 드문희열이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의 사진을 펼쳐서 세 종류의 나무들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열이라고 하는 꽃은 참 예쁘고 봄에 다른 꽃들이 피기 전에 먼저 피어서 봄 소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참 예쁘고 반가운 꽃인데, 문제는 이 희열이는 향기가 없다. 향기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향기가 없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을 보면 참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렇게 가지에서 잎이 돋기도 전에 이런 꽃이 피죠. 잎이 돋기도 전에 이런 꽃이 이렇게 가지를 뒤덮을 만큼 많은 노란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이 참 특이하고 다른 꽃들하고 다른 특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에는 다른 꽃에서 만나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을 보기 위해서 이 희열이하고 아주 비슷한 도사물나무의 꽃을 먼저 펴보겠습니다. 도사물나무의 꽃을 보면 마찬가지로 가지에 잎이 돋기도 전에 이런 꽃이 다닥다닥 가지를 뒤덮을 만큼 많은 꽃이 피는 것이 희열이나 도사물나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이 사진을 펼친 이유가, 이 사진에 여기 이
요 젓갈색으로 보이는 요 진한 요거하고 여기에 여기 꽃잎하고 꽃잎 아래에 있는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보면은 요것을 꽃잎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거 조금 크게 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되는데 꽃잎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요거 한 개가 꽃잎 하나죠. 여기도 꽃잎 하나, 여기도 꽃잎 하나 해서 꽃잎이 여기 꽃 하나에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잎이 5개가 있습니다. 꽃잎이 5개가 있고 여기 꽃받침은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이런 게 보이죠. 요것을 우리 포대기라고 하는 포라고 합니다.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포라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이것을 꽃싸개라고 하죠. 꽃을 싸고 있다. 꽃을 싸고 있다가 꽃이 피니까 싸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꽃이 핀 거죠. 피어서 꽃이 피어 있는데 요것을 꽃싸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꽃잎도 있고 꽃싸개도 있는데 꽃받침 없나요? 사진 속에 꽃받침이 보이지 않죠. 여기 봐도 사진 속에 꽃받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꽃받침은 여기 꽃받침이 있습니다. 꽃받침이 없는 줄 알았더니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열이의 꽃을 다시 꺼내서 보면 요거 희열이의 꽃인데 희열이의 꽃을 보면 여기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있는데 여기에 꽃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꽃대에서 여기 꽃이 피어 있는데 여기에 요 부분에 작은 꽃자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꽃자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질 않는데 작은 꽃자루 위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요거 보이는 거 있죠. 요것이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짧은 꽃받침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사물나무를 다시 꺼내보면 도사물나무에도 이렇게 5개의 꽃받침이 연두빛의 연한 초록색의 꽃받침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를 가지고 있고 이 꽃받침 겉에 이러한 꽃잎처럼 보이는 요거 설명 잘못됐습니다. 요거 꽃잎 아니고 포입니다. 포라고 하는 꽃사계고 꽃잎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것이 꽃잎인데 요것을 희열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 꽃사계라고 하는 포가 있고 꽃사계라고 하는 포에서 이렇게 꽃잎 옅은 노란색의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꽃잎이 있고 꽃사계가 있는데 요 위에 또 뭔가가 또 보입니다. 요 위에 뭔가 보이는데 여기 젓갈색에 이렇게 보이는 거, 요것이 이 도사물나무에서 보면 확실하게 사진이 잘 나와서 요거 가지고 설명합니다.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기에 젓갈색의 진한 젓갈색으로 보이는 요것을 포, 우리 보통 그냥 요거하고 똑같이 포라고 하는데 한자로 포라고 하는데 요것을 우리는 한자로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 꽃사계라고 했는데 요것은 꽃사계라고 하지 않고 또 한자로는 총포라고 합니다. 총포. 요거는 그냥 포고 요거는 그냥 포고 포자 앞에 총자를 붙여서 총포라고 하는 이런 젓갈색의 요것이 보이는데 요 총포를 우리말로는 꽃차례 받침이라고 합니다. 꽃차례 요것이 여기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에서 여러 개의 꽃이 지금 총상꽃차례, 총상화서라고 하는 이게 총상화서라고 하는 술 모양 꽃차례에 여러 개의 꽃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 개의 꽃이 달려 있는 이러한 술 모양 꽃차례, 총상화서에 달려 있는데 이 술 모양 꽃차례 전체가 꽃이 피기 전에 이러한 총포가 꽃차례 전체를 싸고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꽃이 피게 되면은
총포라고 하는 꽃차례 받침이 펼쳐지면서 꽃대가 나오고 꽃이 핀다. 그래서 이것을 총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차례 받침이라고 합니다. 이 꽃차례 받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우리 산딸나무 생각하면 됩니다. 산딸나무의 우리 꽃잎이라고 생각했던 하얀 부분, 그것이 꽃차례 받침인데, 그거와 똑같은 꽃차례 받침을 가지고 있는 꽃이 바로 도사물나무와 희열이는 꽃차례 받침을 가지고 있다. 요게 도사물나무 아니고 희열이도 꽃차례 받침을 가지고 있고 도사물나무도 꽃차례 받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꽃차례 받침과 꽃사계라고 하는 요 꽃사계 포라고 하는 꽃사계와 꽃차례 받침이라고 하는 총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희열이입니다. 요 희열이인데, 요 희열이하고 조금 전에 보았던 도사물나무는 요 꽃차례의 길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희열이는 꽃차례 술 모양 꽃차례, 총상화서의 꽃차례의 길이가 최고 4cm,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고 4cm 정도 되는 것이 희열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도사물나무는 한 1cm 정도 더 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최고 5cm 정도 되는데, 문제는 도사물나무에 여기 꽃이 달리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적어서 도사물나무는 최고 10송이 정도까지 최고 10송이 정도의 꽃이 달리는 것이 도사물나무인데, 희열이는 그 꽃의 숫자가 최고 12개까지 된다. 그래서 꽃차례에 달리는 꽃의 숫자가 많으면은 희열이라고 하고, 꽃의 숫자가 이렇게 적다, 10개 정도로 10송이 정도로 적으면은 도사물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두 나무는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는데, 사실 요거 숫자 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숫자를 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더 쉬운 방법은 여기 이렇게 제가 아까 꽃대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에 작은 꽃자루가 여기 요 부분에 아주 짧은 작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달려있는 요 꽃대에는, 요게 꽃대인데 요 꽃대에는 털이 많이 있다. 그래서 꽃대라고 했는데, 요거 꽃대를 한자로는 화축이라고 합니다. 화축이라고 하는 꽃대에 이렇게 털이 많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꽃대에 털이 많이 있으면은 도사물나무, 요게 도사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희열이는 꽃대에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꽃대에 털이 없습니다. 이렇게 꽃대에 털이 없으면은 희열이고, 꽃대에 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사물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일단 꽃이 피어 있을 때 도사물나무와 희열이는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요 희열이나 도사물나무는 아까 꽃받침이 5개라고 했죠. 꽃받침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있고, 꽃잎이 커다란 꽃잎이 요 노란색의 요 꽃잎도 5개가 있고, 포라고 하는 꽃사계는 1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는데, 여기에 수술대를 보면 수술대가 길게 올라와서 그 끝에 꽃밥이 빨간색으로 달립니다. 이렇게 수술대가 5개가 있고 빨간색의 꽃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희열이입니다. 그래서 희열이는 꽃밥의 색깔이 빨갛다. 그런데 도사물나무는 그 색깔이 꽃밥의 색깔이 옅은 황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록색으로 빨갛지가 않죠. 빨갛지가 않아서 꽃이 피어 있을 때 도사물나무는 황록색의 꽃밥을 가지고 있으면 도사물나무이고, 빨간색이면은 희열이인데, 그런데 요 드문 희열이 드문 희열이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좀희열이라고 하고,
한자 일본 사람들은 요거를 일행물나무라고 하고 일향수목이라고 하고 뭐 복잡한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희열이에 좀자를 붙여서 작은 거다, 작은 꽃이 핀다 그런 뜻이고, 작은 잎을 가지고 있다 해서 좀자를 붙인 이름이 드문희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드문희열이의 꽃밥은 보면 노란색이다. 그래서 꽃밥의 색깔이 노란색이면은 드문희열이이고, 희열이는 빨간색이고 도사물나무는 황록색이다 하는 이런 꽃밥의 색깔로 세 나무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열이나 도사물나무나 드문희열이나 암술대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술대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상으로 지금 암술대가 두 개가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도 암술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드문희열이에서는 암술대가 두 개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온 요거 암술대 하나, 요게 암술대 하나, 두 개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요 암술대들은 요 나중에 요 아래에 있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는데, 그 암술대들은 이렇게 열매가 다 익어서 터질 때까지도 요 암술대는 끝까지 남아있게 되죠. 여기 끝까지 암술대가 남아있는 것은 요 드문 희열이도 암술대가 끝까지 남아있고, 희열이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암술대가 끝까지 남아있게 되죠. 희열이도 이렇게 두 개의 암술대가 요게 하나 두 개가 남아있고, 도사물나무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암술대가 끝까지 남아있는데, 이렇게 열매에 암술대가 꽃이 피어 있을 때 있던 요 암술대가 요 암술대가 끝까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들은 용구암술대라고 하죠. 용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존화주가 두 개가 그대로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 있는데, 여기 꽃이 피어 있을 때 희열이는 이 암술대 여기 꽃대에도 털이 없고,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다고 했죠. 여기 꽃대가 여기 털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에서 열매 자루에도 털이 없고, 그 다음에 열매에도 털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희열이죠. 희열이인데, 도사물나무는 그 열매에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에 꽃대에 털이 많았고,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많았고, 밑씨에도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은 것을 보면 여기에 열매 자루에도 털이 많고,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에도 털이 많이 있습니다.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털이 많으면은 도사물나무이고, 털이 없으면은 희열이다. 이렇게 두 나무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도 희열이와 도사물나무는 열매에서 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쉽게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아까 제가 암술대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암술대가 끝까지 남아있는 용구암술대가 있다고 했는데, 요 용구암술대가 있는 요 열매는 나중에 여기가 요렇게 여기 줄이 보이죠. 이렇게 까만 줄이 보이는데, 이런 까만 줄을 따라서 이렇게 암술대도 갈라지고, 요 암술대도 갈라지고, 요 열매 껍질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 속에 이렇게 까만 구멍이 뻥 뚫리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총알처럼 탁 튀어나옵니다. 탁 튀어나와서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죠.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는 이러한 씨앗이 요 속에 한 개 내지 두 개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개 내지 네 개 정도의 씨앗이 방이 두 개의 방에, 요쪽 방하고 요쪽 방에 두 개의 방에 두 개 내지 네 개 정도의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 속의 씨앗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튀는 열매라고 하죠.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과 형태로 여기 요 선을 따라서 갈라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 암술대,
요 암술 때도 용구 암술 때 숙존화주라고 하는 용구 암술 때도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양쪽으로 암술 때가 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개가 지금 갈라진 거죠. 갈라져서 이렇게 4개처럼 보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씨앗. 이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고 털이 있으면 도사물나무고 털이 있으면 도사물나무고 털이 없으면 희열이다. 그런데 드문 희열이도 아까 꽃이 피었을 때 꽃대에 털이 없었죠. 요 꽃대가 너무 짧아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는데 요 꽃대 속에 요 꽃대의 작은 꽃자루를 보면 털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털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여기 열매자루라고 하는 과경이라고 하는 열매자루에도 털이 없고 열매 껍질에도 털이 없습니다. 여기 열매가 튀는 열매인 것은 똑같죠. 그래서 여기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져서 요 속에 들었던 씨앗이 탁 튀어나오는데 이러한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튀는 열매 삭과인데 이것이 둘로 갈라져서 이렇게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세 나무 모두 일행물나무라고 하는 드문 희열이나 도사물나무나 희열이 다 똑같이 튀는 열매이고 그 속의 씨앗은 2개 내지 4개가 들어있는 것은 세 나무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열매 모습에서는 털이 있는 그러니까 열매 자루와 열매 껍질에 털이 있는 것이 도사물나무이고 희열이나 드문 희열이는 털이 없다. 열매 자루에도 털이 없고 열매 껍질에도 털이 없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잎을 보면은 도사물나무나 희열이는 잎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잎의 크기도 거의 비슷하죠. 희열이는 잎의 크기가 한 최고 9cm 정도 됩니다. 이게 9cm 정도 되는 것이 이게 희열이인데 도사물나무는 8cm 정도 된다. 최고 8cm 정도 된다 해서 두 나무는 거의 잎의 크기에서 차이가 없지만은 드문 희열이는 아까 좀희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잎의 길이가 7cm로 작은 편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도사물나무나 희열이는 나무의 잎의 모양이 동그란 하트 모양이죠. 우리 심장형이라고 하는 하트 모양인데 이렇게 요 아래 여기 잎 밑 부분이 여기가 잎 끝이고 여기가 잎 밑인데 잎 밑 부분이 하트처럼 이렇게 심장형으로 움푹 들어가서 하트처럼 생긴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염통골 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심장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장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희열이인데 마찬가지로 도사물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로 심장저 염통골 밑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사물나무나 희열이는 심장저를 하고 있지만은 드문 희열이는 보면은 잎의 모양이 약간 달라졌죠. 이렇게 잎의 모양이 거의 달걀꿀에 가까운 달걀꿀, 난형에 가깝다. 조금 아까 희열이나 도사물나무는 하트형이었지만 이거는 달걀꿀이라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잎에는 잎자루에는 털이 없다 하는 것이 드문 희열이고 도사물나무는 잎자루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잎자루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희열이는 잎자루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희열이는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에도 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가지에 털이 없어서 여기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가 매끈하게 털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열이인데 도사물나무는 이 어린 가지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털이 많이 있고 어린 가지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요 세 나무는 키가 약간 다르죠. 키가 약간 달라서 여기 적어놨네요.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좀히어리 키가 작은 좀히어리는 최고 180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180cm 정도 밖에 자라지 않는데 히어리는 3m까지 자라고 도사물나무는 4m까지 자란다. 그래서 도사물나무가 좀 더 크게 자라고 좀히어리는 훨씬 더 작게 자란다. 키가 도사물나무의 반도 안 되는 180cm 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요 세 나무는 히어리나 도사물나무나 좀히어리는 가을의 단풍이 정말 매력 덩어리입니다. 요 가을에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나무 정말 키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노란 색깔의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히어리나 도사물나무나 좀히어리는 생울타리로 요 나무 많이 사용합니다. 요 나무를 생울타리로 쭉 심어 놓으면은 촘촘하게 요 가지들이 뻗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생울타리로 아주 아름답고, 또 요 단풍의 색깔도 아름답고, 그래서 원래는 이 히어리가 우리나라 원산지였지만은 지금은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히어리가 살고 있으면서 요 히어리는 지금은 서양 쪽에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많은 새로운 품종을 개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판매를 해서 정작 돈을 버는 것은 유럽 쪽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 나무를 가져가 가지고 품종 개량을 해서 아주 예쁜 꽃들을 많이 피면서 예쁜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하기 때문에 원예용으로, 조경용으로 아주 인기가 좋은 나무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사람들이 히어리의 품종을 개량을 해서 돈을 왕창 벌고 있는 나무가 바로 히어리라고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식물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총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포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총포는 포 앞에다가 총자를 붙여서 모든 것을 싸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싸고 있는 것이 총포이고, 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포대기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포대기라고 하는 것은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것을 우리 포대기라고 하죠. 그래서 포라고 하는 의미는 꽃이나 꽃의 눈, 꽃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포대기는 아기를 보호하지만은 이 포는 꽃이나 꽃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포라고 하고, 총포라고 하는 것은 그 보호를 하는데 꽃이나 꽃눈을 보호를 하는데, 꽃이나 꽃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꽃차례 전체를 보호한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